저 송영길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.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. 대통령께서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건 맞죠. 대통령께서 대선 패배하시고 바로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될 수 있었던 게 송영길 전 대표의 양보 때문에 했던 거 분명한 사실이니까요.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잘 교통연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개항을 해서 5선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6선을 달게 되는 겁니다. 일단 복당한 이후에는 지도부와 상의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. 뭐 박수현 대변인은 공천 문제는 별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마음에 빚을 지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친명계 의원인 김준혁 의원도 개항을 돌려줘야지 도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추진봉 교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. 내부적인 분위기를 보면 개항을 송영길 대표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뭐 그 김현정 대변인이 그 얘기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낙선하고 개항을 출마할 수 있었던 것이 송영길 전 대표의 양보가 분명히 있었죠.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국회에 들어오게 됐고 대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되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을 겁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천을 그냥 주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. 공천은 정상적인 시스템과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. 다만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 개항을 본인이 예전에 이제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했던 것이니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기회는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.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. 뭐 송영길 전 대표가 가면 무조건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.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경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. 물론 전략 공천 지역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히 이제 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공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경선 과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만약의 경우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민주당 내 권력 구도가 상당히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. 예.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는 만약에 보궐로 국회에 들어오게 되면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. 뭐 본인이 한 번도 밝힌 적은 없지만 전당대회에 당대표를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? 후보군으로 나올 수 있죠.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내 역학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일단 본인은 개항으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. 경선 과정을 통해서 아마 이제 도전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. 윤기찬 부위원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.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또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요. 본인의 무죄 선고가 나온 이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았다 이런 사실을 공개를 했거든요. 자꾸 이제 대통령과 소통했던 얘기를 하는 이유는 명심은 나에게 있다 이걸 알리려는 걸까요? 뭐 당내 사실은 이제 공천에 대한 거부감을 좀 없애기 위한 거겠죠. 그런데 뭐 당내에서도 고민은 할 거예요. 인간적으로야 당연히 특히나 이제 지역 주민 입장에서도 거기서 5선씩이나 했으니까 예. 개항을로 돌아가시는 게 맞고 대통령께서도 개항을로 가는 것이 본인의 마음의 빛을 더는 게 맞죠. 그런데 문제는 당내 이제 공천 기준이 있잖아요. 근데 공천 기준에 제가 항소심에서 일단 무죄가 나왔는데 그 무죄에 나온 이유도 증거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해당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 그 형사 소송에서는 증거로만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해당 증거 수집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라 과연 그런 분을 다시 공천했을 때 민주당이 주는 지방선거의 악영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하나 이제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안 해둘 수가 없는데 자 이분은 만약에 공천하고 다른 분 또 평택에 나가겠다고 하는 다른 분 같은 경우에도 공천을 배제하고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상당히 연관돼 있는 문제가 있다. 그래서 당에서 좀 복잡한 고려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예. 개항을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. 이 지역에 또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인물이 바로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입니다. 그런데 최근에 전해지는 소식을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. 이제 조만간에 청와대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요. 장유미 대변인님, 뭐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좀 전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근데 지역구가 중요하잖아요. 정리가 좀 된 건가요, 내부적으로는?
아마 내부적으로 정리가 지금 단계에선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를테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과 관련해서도 복당은 복당, 공천은 공천 이건 별도로 이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인천 계양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는 아마 애정이 있겠죠. 본인이 여기서 계속 이제 우선이나 우선이나 했으니까요. 했었던 부분이고 대통령께 본인 입장에선 좀 양보를 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은 의지가 강할 텐데 지금 김남준 대변인도 아마 개항에 좀 출마설이 유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의 보궐선거 아닙니까? 그럼 지방선거에 인천시장 이미 이 깃발을 든 현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. 그럼 본선행 티켓을 가져가는 의원은 본인의 이제 지역구를 내려놓게 되고 그럼 인천에 또 한 자리가 비게 되니까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 두 주자가 갈 자리가 두 개인 만큼 이 정리가 상당히 뭐 난항이가 들어가거나 어렵다거나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인천 계양을 출마설이 돌고 있기 때문에 김남준 대변인이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할지 만약에 청와대를 그만두고 나온다면은 특정 지역을 밝힐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